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정책은 시작부터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고우투라는 황당한 정책을 펼치며 국민들을 위험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현 시점에도 일본 정부의 정책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통받는 것은 일본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약회사의 로비로 인해서 일본의 코로나가 확산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전 세계는 백신 확보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백신 계약부터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후생 노동성이 공개한 화이자와의 백신 계약에는 백신 공급 시기와 수량조차도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급 역시 합의가 아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정도였습니다. 백신 확보와 함께 다급해진 것이 백신 접종용 특수주사기입니다. 주사기 안에 잔여량의 약물이 남지 않게 대부분 주사할 수 있는 특수주사기의 유무에 따라서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의 양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한국은 발빠르게 대처했지만 일본은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은 1천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들고 나온 것이 인슐린 주사기였습니다. 백신 접종 한 병에 7회 인슐린용 주사기 사용 가능해 후생 노동성 장관 용인. 일본의 한 병원에서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하면 한 병으로 7회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왔고 후생 노동성은 이를 용인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슐린 주사기 조달 보류. 일본 코비드19 예방 접종을 위해 인슐린 주사기를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 일본 정부는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인슐린 주사기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현 시국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부족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4월부터 고령자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주요 도시 집단 접종 회장에서 의사 확보율이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백신, 주사기, 의사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국의 접종 횟수는 15일 기준 58만 8,958회에 달합니다. 일본보다 일주일 이상 늦게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일본 접종 횟수의 2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속도로 백신 접종을 지속하게 된다면 126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제약회사들 때문에 일본에서 코로나의 확산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꽃가루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올해 꽃가루 양이 전년의 2배가 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큐슈 남부의 경우 평년의 120%, 2020년과 비교하면 162에서 199%가 될 전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에서는 꽃가루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인의 30%가량이 화분증 알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화분증 알러지는 일본의 제약회사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작년 일본은 사상 최고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정말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산사태가 정말 많이 일어났고 그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일본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곱게 쭉 뻗은 커다란 나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일본산에서 직접 찍은 삼나무 영상입니다.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은 국가 재건을 위해서 삼나무 심기를 국가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빠르고 곱게 자라서 목재로 사용하기 좋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삼나무는 전쟁 후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제공했고 지진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양을 심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삼나무가 일본 전국 산에 수도 없이 심겨져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 후 목재 수급은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수입산으로 대체됐습니다. 더 이상 비싼 일본의 인건비를 들여서 삼나무를 벌목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후 삼나무는
벌목조차 하지 않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삼나무의 특징 중 하나가 위로는 곱게 자라지만 다른 나무에 비해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1번의 경우 물은 화산재 토양이고 지진이 나면 이 토양들은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폭우와 같이 비라도 많이 내리면 토양이 흘러내려 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1번에 심겨진 삼나무는 오히려 산사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1번 숲에서 삼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로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삼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 삼나무가 심겨진 곳은 작은 동물들이 살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런 이유로 작은 동물을 먹이로 삼는 포식자도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멀리서 보면 울창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막상 그 안은 사막과 같은 상태입니다. 삼나무의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나무의 꽃가루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1번 숲의 40%를 차지하는 삼나무가 뿜어내는 꽃가루의 양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 삼나무 꽃가루로 인해 일본인의 30% 정도가 화분증 알러지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꽃가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꽃가루 알러지 제로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아무 쓸모도 없는 삼나무를 정부 차원에서 줄여야 하는데 정말 황당한 이유로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심각한 코로나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약회사는 로비를 통해 삼나무를 계획적으로 줄여나가는 국가적 논의를 막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30%가 가지고 있는 화분증 알러지는 굉장히 커다란 시장입니다. 일본의 제약회사가 이런 황금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화분증 알러지 치료제를 의료보험에서 제외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나무의 꽃가루가 알러지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꽃가루 비산량이 증가하면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중에 꽃가루 비산량이 증가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미넨 공과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꽃가루가 호흡기 세포의 항바이러스 응답 전달 단백질에 간섭함으로써 알러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감기를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라이노바이러스의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이 쉬워진다고 밝혔습니다. 미넨 공과대학, 미국 컬럼비아 대학들의 국제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대기 중에 꽃가루 비산량이 증가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올라간다는 가설을 세우고 유럽, 미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세계 31개국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와 꽃가루 농도의 관련성을 조사했습니다. 꽃가루 농도 상승으로 4일 후에 감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3월 23일자 학술지인 미국 국립과학원 해보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도와 습도의 상승 효과에 따라 평균 감염률 변동의 44%가 꽃가루와 관련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만약 도시 봉쇄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입방미터 대기 중 꽃가루 비산량 100개당 감염률이 평균 4% 상승했고 엄격한 봉쇄 조치 하에서는 감염률이 반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논문의 공동 저자 컬럼비아 대학의 식물생리학자 루이스 지스카 교수는 꽃가루 노출에 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 증가는 꽃가루 알러지를 가진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증상이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화분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비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제약회사와 정부가 키운 꽃가루로 인해서 일본의 코로나 감염률은 타국가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입니다. 봄이 지나고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